여러분들에게 한방 피부 진료 레슨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일본에서 피부과 제너럴리스트 한방으로 나온 서적인데요. 대단히 제가 봤을 때는 임상 진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책인데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시는 경우가 적은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책의 표지는 이렇게 좀 이쁘게 되어 있죠. 어떤 책인지 한번 저와 같이 살펴보시죠. 자, 이 책은 하시모토 요시오라고 하는 일본의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분은 일본의 아사히카와 학교의 피부과 지도교수로 이렇게 계신 분이시고, 일반적으로 이분이 자기의 어떤 진료 업적을 이렇게 설명하실 때는 항상 매일 환자 100명 이상 진료하고 피부 진료와 함께 다양한 임상 질환을 보고 있다. 여기에 있어서 한방 진료를 같이 하고 있으며, 피부 질환에 있어서 표준적인 치료,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방 치료를 병행한 접근에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얻은 통찰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소개하는 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 책은 주승현 선생님 그리고 영승환 선생님께서 번역을 해주셨고요. 자, 이 책의 의의를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은 한계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피부과 전문의의 시각에서 표준적인 서양의학적 치료를 시행하는 와중에 추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한약 치료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식의 접근이다 보니까 한방 임상치료에 있어서 가치는 어느 정도 제한적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가지 질환들에 있어서 표준적인 접근, 여러가지 질환들에 있어서 피부과에서 표준적인 접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간단히 이해할 수 있게 정리가 되어 있고, 서양의학적 치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대학병원 수준에서 난치성인 피부 질환에 있어서 어떤 관리가 이루어지는지 잘 보여주고 있고요. 이를 통해 서양의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환자를 치료하는구나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도 있죠. 또 실전적인 피부 질환 치료에 있어서 순수 한약만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의 서적들을 보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서적들은 별개로 두고 이 책은 조금 더 양약과 한약을 병용하는 그 같은 케이스들을 통해서 서양의학을 근간으로 해서 한약을 투여했을 때 어떤 추가적인 이득이 있는지, 환자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이 책의 강점을 한의학적 시각에서 또 본다고 한다면은 임상에서 유용한 각종 평가 지표들이 수록되어 있어서 각종 자료들을 찾아볼 때 수고를 덜 수가 있고요. 피부 질환만이 아니라 기타 상견 질환에 있어서 다양한 접근법을 알 수가 있어서 임상 초심자의 견문을 넓히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저자들의 상용 주요 처방, 백수에 대한 해설이 이렇게 있는데, 책 초반에 쭉 있는 내용들을 본다면은 그래도 일본에서 많이 사용되는 고방들의 주요한 특징들을 빠르게 정리하고 리마인드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특히 책 내용에 있어서 피부과 관점에서 이 처방은 이런 의미가 있다고 간단히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방을 쓸 때 이런 점들은 조금 더 임상에서 처방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포인트들이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 책도 굉장히 300페이지 넘는 좀 두꺼운 책인데 이 책을 그렇게 많이 보시진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양질의 책을 좀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소개를 드립니다. 한번 책의 내용을 제가 한번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처방 소개에서 인진오령사 파트를 서양의학적인 측면에서 항히스탄 현재 2종류 이상을 투여를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두드러기에 사용하면 잘 뜨는 경우가 있다. 수분성의 삼출물이 있는 경우에는 황열해독탕과 같은 처방들을 합방하는 것이 좋다라고 본인의 임상 경험에 입각한 처방, 권장, 합방을 설명을 하고 있죠. 또 처방 소개의 또 일환으로 단기 자극상 같은 경우에는 월경기에 악화되는 여드름, 두드러기에 효과적이다. 월경기에 수반되는 다양한 증상들, 월경통에 있어서의 효과, 그 외에도 어혈에 의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 아토피 피부염, 심상성 건선, 지루성 피부염, 명포가 중심이 되는 그리고 염증이 덜한 여드름에 효과적이다 라고 피부과 관점에서 용역의 핵심을 잘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마행의강탕 같은 처방도 의인이 주로 되는 처방이죠. 마행의강탕은 편평 사마귀, 심상성 사마귀 어느 쪽에나 무난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처방이지만
장기 투여를 하고 싶다면은 의의만 단독 투여하는 게 좋다라고 또 이렇게 처방의 팁을 보여주고 있죠. 팁이라고 하기에도 대답해 보면은 심플한 내용이죠. 이런 것들도 있고요. 자, 이러한 설명들을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임상적인 내용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본편의 내용은 질병의 개요, 한방치료 관련 근거들까지 나열이 되어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논문도 찾아보기 쉽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관련 증례까지 해설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치료를 했다, 그래서 환자 반응이 이랬다 라는 것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측면을 통해서 대응이 복잡한 피부과 질환에 있어서 한방치료를 시작을 할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기초 지식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좋은 책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책의 구성을 한번 저와 같이 좀 살펴보시죠. 예를 들어서 장청 농포증에 대한 내용을 본다고 한다면은 이와 같이 질병의 개요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장족척에 우윤성 농포가 대측성으로 생기는 질환이고 만성적인 질환이다. 30에서 50세에서 가장 많고 일본에서는 여성에서 좀 더 많더라. 세균 알레르기, 금속 알레르기 등이 관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원인 불명인 경우가 많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장청 농포증은 여기와 같이 뚜렷한 농포가 두드러지는 이와 같은 만성의 피부 질환이다라고 이와 같이 연구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병태 생리적인 측면에서 임상적으로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HL 측면에서 어떤 측면들이 있는지, 그 외에 여러 타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CRM냐, SCH냐 이와 같은 타입으로 나눠볼 수 있는 측면들도 있다라고 소개를 할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은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책의 저자 교수님은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한다면 피부 병변이 주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전신적인 질환이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한방 치료가 뚜렷한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책에 이렇게 내용을 끌어나가고 계시죠. 또 표준적인 처방들도 소개를 합니다. 외용제, 후바, 아니면 항생제, 엔세이드, 레티노이드 같은 이와 같은 약물들을 그냥 경험적으로 투여를 하더라. 이와 같은 작용, 어떤 처방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항생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약물들은 어떻게 투여를 할 수가 있는지,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처방들을 하면 좋은지, 항산화제는 어떤 것들이 좋은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한방 치료를 했을 때 치료 저항에 있어서는 한방 치료가 유효했다 이와 같은 경우를 설명을 하고, 한방 치료에 있어서는 단독 치료보다는 그래도 스테로이드나 비타민과 병명 치료하는 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더 효과적이다, 이런 견해들을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방 치료에 있어서도 다양한 측면의 접근을 설명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변증에 대해서 투여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장청 농포증이니까 이 처방을 투여하자, 이런 식의 두 가지 접근법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병명 투여, 장청 농포증에는 이 한약이 좋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을 때 황량 해독탕 혹은 온청음, 괴지복용환 이와 같은 처방들이 염증을 조절하는 혹은 항산화 작용, 아니면은 관련한 세포에서의 여러 증식에 대한 억제 작용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걸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실험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장청 농포증에 황량 해독탕을 비롯한 처방들을 투여해 볼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처방들에는 한계가 있고요. 좀 더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는 일본에서의 기혈수에 따라 가지고 열이냐, 아니면은 어혈이냐, 아니면 수독이냐, 이와 같은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로 보는 경우에는 산물 황금탕이 가장 대표적인 처방이다. 장청 농포증에 있어서 열과 관련한 증상들이 많다라고 한다면은 산물 황금탕을 투여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처방들, 외에도 백호가 인삼탕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라고 시사를 하고 있고, 팔미와 비롯한 어떤 당뇨 관련과 되어 있는 것 같은 병태 생리를 고려해 볼 때 팔미를 투여해 볼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또 병태 생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혈로 한번 판단을 해보자라고 접근을 한다고 한다면은 일본에서의 구어혈제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도액스미탕, 아니면은 계지복용환과그 온청은 당기자력산 등의 처방들을 투여해 볼 수가 있다.
일본에서 기혈수 변증에 따른 한약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어혈에 따라서 처방을 조정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죠. 또 수독으로 보는 그와 같은 측면에 있어서는 월비가출탕, 소풍산, 백호간 이산탕 같은 처방들을 투여를 하거나 그게 굉장히 복잡한 보혈제 같은 처방들 혹은 조금 이제 수에 있어서 조금 더 특성이 강한 그와 같은 처방들을 널리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증례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국 증례를 봐도 마찬가지지만 단일 처방 절대 사용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2제 처방 이상 병명 투여를 하고 여기에 있어서 일본에서는 엑기스 투여가 일반화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X제를 병명 투여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걸 참고를 해서 작방을 해서 투여하는 게 좋겠죠. 여기 선생님은 식립해독탕과 산물황금탕 아니면은 산물황금탕에 사물탕을 가미를 하거나 황리해독탕을 가미를 하거나 계지공룡환 등을 합방을 하는 이와 같은 접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치료들을 설명을 하고 정리를 해서 일단 남자라고 한다면 온천은 여성에서는 산물황금탕을 1차적으로 투여를 하고 그 외 열이나 혹은 어혈이나 그 외 여러 가지 증상들을 혹은 신체적인 특징을 고려를 해서 처방들을 투여하는 게 좋겠다라고 개인적인 견해를 또 설명을 하고 계시죠.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서양 질병의 특성, 서양의학적인 접근, 한의학적인 접근, 그리고 실제 증례에 이르는 다양한 내용들이 이 책의 내용들을 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임상 시험들이나 기초 연구들에 대한 레퍼런스도 충실히 달려있고 말이죠. 이 책에서 이와 같은 구성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질환들이 있어서는 아토피 피부염, 만성 습진, 동전 습진, 파표상 습진이죠. 또 발한 이상 습진, 지루성 피부염, 여드름, 주사, 두드러기, 탈모, 건선, 피부 소염증, 다한증, PHM, 기미, 이질통, 그 외에 피부 이상 감각, 증후군이나 하지불안 증후군과 같은 굉장히 임상에서 아주 환자가 많은 건 아니지만 한 번쯤은 보게 되는 그 같은 환자들에 대한 접근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부를 전문으로 보시는 분이 아니라면 오히려 책장에 꽂아두고 이와 같은 환자들이 우연히 왔을 때 다음과 같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주요 처방 경향들을 본다면은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이분은 피부과 의사, 양방 피부과 의사이기 때문에 양약을 다재 병용하는 와중에 한약 치료를 시도를 해서 많이 복용하고 있는 양약을 좀 줄여보자 라는 게 어떻게 좀 한약을 처방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치료 목표 역시도 한약 복용해서 완치로 가는 게 아니라 적절한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이렇게 조절하는 게 목표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피부 질환을 많이 치료해 보셨다고 한다면은 한 번 생긴 질환이 그렇게 정말 완전 싹 깨끗하게 없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계속 한약을 복용해 가면서 관리하는 게 사실 최선이다 라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을 겁니다. 물론 단제나 한두 제만으로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환자들을 한번 쭉 다시 팔로우업 해보면은 재발하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사실 그래서 장기 치료가 필요하고 장기 치료 후에도 관리가 되는 환자들이지 완치가 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 내용은 저의 그냥 개인적인 견해이고 이 책을 저술하신 교수님의 견해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측면들도 있고요. 난치성 증례에는 일본에서 늘 그러하듯이 구어제, 항산화 작용이 크고 항염 작용이 큰 그와 같은 처방들을 합방해서 사용하더라. 이와 같은 측면들이 잘 드러나 있고요. 마음부전 세신탕이나 인증 오염산을 잘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라는 것들도 책을 보면 이분이 좋아하는 처방이 이 두 가지 처방이다 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계 연교탕이나 일반적인 처방들을 사용한 거는 너무 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금 눈에 들어오는 점이라고 한다면은 마음부전 세신탕, 인증 오염산의 활용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 외 의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잘 알려진 본초이다 보니까 항바이러스 측면에서 그 외에 여러 감염 질환, 피부 질환에 있어서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책에도 한계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양의학적 치료를 하는 의사가 쓴 책이기 때문에 서양의학적 치료가 주이고
서양약적 치료에 해결하기 어려운 증례들에 있어서 한약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접근을 1차 치료로서 접근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이 있습니다. 주런캉 같은 분의 책에서처럼 중의학에서 널리 발전해온 처방들이 한약만으로 접근하는데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한약만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별도의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 한약 처방은 복잡하다라는 점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거고요. 이 외에도 저자들에게는 효과가 있었다고 해도 국내 환경에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었다. 인지는 오령산이나 마음부자 세진탕이 일본 증례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지만 과연 한국 증례에서도 이와 같은 처방들이 효과적일까에 있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해둡니다. 이와 같은 점은 환자들의 치료 만족도 측면에 있어서는 한국과 일본 간에 환자들의 뚜렷한 차이도 존재한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국내에서 이 정도의 치료 효과를 가진 처방을 환자들에게 했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컴플레인도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겠다라고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 책이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으냐라고 정리를 한다면은 초심자분에게 전 추천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피부 진료에 관심이 있는 학부생에서 임상 초년차분, 더 나아가서는 피부 질환을 잘 보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진료를 하시면서 어쩌다 오는 피부과 환자들에게 어떤 처방을 하면 좋은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이 책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임상에서 서양약적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해를 하고 기초적인 방제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로서 효과적인 한약 서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또 별도로 다양한 문헌들을 통해서 질병의 병태 생리를 숙지를 하고 잘 알려져 있는 주런캉 피부 외과 의학과 같은 책들을 통해서 중의학에서 사용되는 처방들을 익혀나가는 기초로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임상 논문들, 주로 중의학계에 통해서 나온 논문들에 있어서 기초 지식이 되고 또 앞으로 실제 진료 경험의 바탕이 되는 내용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피부 진료에 관심이 있는, 아직은 피부 진료에 대해서 숙달이 되지는 않았지만 피부 진료 관련해서 연구나 혹은 진료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 그렇지만 아직은 피부 진료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피부과 제너럴리스트를 위한 레퍼런스로 한방 피부 진료 레슨 피부과 제너럴리스트 한방 서적을 강추합니다.